78세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숨겨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었습니다. 잔액은 3억 원. 시어머니는 평생 반찬 하나 더 못 올리고 살았습니다. 며느리는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이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 보자기가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시어머니 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78세 시어머니 박말순 씨는 혼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30년째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순자 씨는 상을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 정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해요. 30년째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셔. 정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집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러나 모두가 아는 비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싫어한다. 모든 가족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순자 씨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순자 씨를 외면하셨습니다. 밥을 차려드려도, 안부를 여쭈어도, 명절 선물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순자 씨는 처음엔 울었습니다.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그저 무감각해졌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 기침 소리. 언제부터 저렇게 깊어졌을까?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부엌에서 시누이 정미 씨가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언니, 엄마 밥 드셨어? 응. 상 갖다 드렸어. 정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도 참 대단해. 30년을 어떻게 버텼어?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는 것을,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는 것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야 이 집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방에 들어가는 소리. 할머니, 세뱃돈 주세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의 손에서 칼이 미끄러졌습니다. 저 웃음소리. 시어머니는 손주들에게는 웃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웃으셨습니다. 오직 순자 씨에게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탈함이었습니다. 왜 나만? 왜 나에게만? 그 이유를 30년 동안 몰랐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장롱 속에서 30년 동안 숨겨왔던 보자기가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30년 전 같은 추석이었습니다. 28살의 순자 씨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 말순 씨가 서 계셨습니다. 그때 말순 씨는 48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얼굴은 지금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말순 씨가 나섰습니다. 환자분. 유산이셨습니다. 순자 씨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첫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3년 만에 어렵게 가진 아이. 순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순 씨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울지 마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울지 말라니까. 말순 씨가 순자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호 오면 안 돼. 알겠어? 순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는데 울지 말라니.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니. 왜요? 어머니. 왜요? 말순 씨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가 병원에 왔습니다. 말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자 씨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입을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호 씨는 아내가 유산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순자 씨는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순자 씨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탓하는 것이라고. 손주를 잃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그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30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말순 씨는 의사에게 따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요?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궁에 손상이 있어서. 말순 씨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전하나?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하나? 말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고. 며느리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다고. 그날부터 말순 씨는 며느리를 피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진실을 말해버릴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걸면 비밀이 새어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30년 동안. 추석 오후. 말순 씨는 혼자 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것.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통장 3권이 있었습니다. 모두 며느리 김순자 이름으로 된 통장. 말순 씨는 첫 번째 통장을 열었습니다. 1995년에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유산 후 1년 뒤. 말순 씨는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정호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고 반찬값을 아꼈습니다.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줄였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모든 것을 아껴서 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말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그 다음에는 미안함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마음을 돈으로 담았습니다. 30년 동안. 두 번째 통장은 2005년에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이 가득 찼을 때, 세 번째 통장은 2015년에 만들었습니다. 말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권을 합쳐서 3억 2천만 원. 30년 동안 모은 돈.
며느리 몰래, 아들 몰래, 가족 모두 몰래 모은 돈. 말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순 씨는 6개월 전에 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면 며느리가 간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며느리가 또 고생합니다. 말순 씨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통장만은 전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의 마음을 담은 이 통장만은. 말순 씨는 보자기를 다시 싸맸습니다. 오늘 저녁 온 가족이 모이면 말할 것입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말순 씨, 정호 씨, 순자 씨, 그리고 시누이 정미 씨와 그 가족들. 손주 4까지. 12명이 좁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명절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들고 어른들이 술을 마시고 순자 씨는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말순 씨는 끝자리에 앉아 밥을 드셨습니다. 순자 씨와 눈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말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째 같은 반응. 정미 씨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앉아서 같이 먹어. 왜 혼자 일해? 순자 씨가 앉으려는 순간 말순 씨가 일어나셨습니다. 나 방에 갈게. 순자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또 피하시는 거다. 내가 앉으려니까 자리를 피하시는 거다. 정호 씨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좀 계시다 가세요. 아니다. 피곤해서. 순자 씨가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순 씨가 멈추셨습니다. 가족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정호 씨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순자야. 그만해. 아니요. 오늘은 말할 거예요. 순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말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저만 미워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 잃은 것 때문이에요? 그때 제가 몸조리를 못해서? 그래서 30년 동안 벌 주시는 거예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 무슨 아이? 정호 씨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아이? 순자 씨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몰랐어요? 우리 처대. 유산했잖아요. 결혼하고 3년 됐을 때. 정호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순자 씨가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정호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모든 시선이 말순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말순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호 씨가 달려갔습니다. 말순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러나 괜찮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의 얼굴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미 씨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 어디 아파? 말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순자 씨가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돌아오는 순간 말순 씨의 가방에서 무언가 떨어졌습니다. 약봉지였습니다. 정미 씨가 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약봉지에는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암센터. 정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암센터가 왜 나와? 말순 씨가 약봉지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었습니다. 정호 씨가 약봉지를 보았습니다. 처방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말기 췌장암. 6개월 전 진단. 예상 여명 3개월. 정호 씨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말순 씨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알려고 했어. 오늘 알려고 했어. 가족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암. 말기 암? 6개월 전부터? 왜 아무도 몰랐지? 순자 씨가 물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이 깨지면서 물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깨진 파편 사이로 말순 씨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다들 미안해. 말순 씨가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낡고 바랜 보자기. 30년 동안 장롱 속에 있던 그것. 이거 줘야 하는데. 이거 주려고 했는데. 보자기가 풀렸습니다. 통장 3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자 씨가 통장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원. 다른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1억 원. 1억 2천만 원. 순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순 씨가 순자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치셨습니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말순 씨가 순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접촉이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순자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왜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어요? 말순 씨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의사가 나한테 말했어. 순자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못했어. 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말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저 아이 낳았잖아요. 정호 씨랑 아이 둘 있잖아요. 말순 씨가 순자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게 기적이야. 의사도 놀랐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내가 해냈어.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피한 거예요? 30년 동안? 응. 눈 마주치면 말해버릴 것 같았어. 말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 내가 아이 못 갖는 몸이라고 평생 자책할까봐. 그래서 피했어. 순자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그래서 모은 거야? 미안하단 말 대신. 사랑한단 말 대신.
말순 씨가 통장을 순자 씨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30년 동안 너한테 한 번도 따뜻하게 못 해줬어.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 순자 씨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30년 전보다 훨씬 작고 가볍고 연약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말순 씨가 순자 씨의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아니야. 네가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지. 정호 씨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미 씨가 울었습니다. 손주들도 울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말순 씨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순자 씨가 매일 곁을 지켰습니다. 밥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3개월 동안 했습니다. 말순 씨가 순자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말순 씨가 웃으셨습니다. 30년 만에 며느리에게 보여주는 미소였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진작 말할걸. 순자 씨가 말순 씨의 이마를 쓸어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마음 알아요. 이제 알아요. 말순 씨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돈. 잘 써. 순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주들 학비로 쓸게요. 그래. 그렇게 해. 말순 씨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순자 씨가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말순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사랑해.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말순 씨의 얼굴에 빛이 닿았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순 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의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셨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프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30년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말순 씨의 손을 이마에 대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잘해요. 우리. 아침 햇살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낡은 보자기가 햇살에 빛났습니다. 30년의 비밀을 품었던 보자기. 30년의 사랑을 담았던 보자기. 순자 씨가 보자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말순 씨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 마음은 남았습니다. 통장 속 숫자로, 낡은 보자기로, 그리고 마지막 3개월의 기억으로. 순자 씨는 평생 그것을 간직할 것입니다.